안녕하세요. 31기입니다. 다들 한 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연이은 은행들의 파산에 이제는 미국 은행 중 8위에 랭크되어 있는 찰스 슈왑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SCHD ETF를 포트폴리오에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SC를 중개해주는 찰스 슈왑의 위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도 같은데요. 우선 찰스 슈왑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찰스 슈왑은 미국의 다국적 금융 서비스 회사인데요. 소매 및 기관, 고객 모두에게 컨설팅, 자산 관리 자문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은행, 상업은행, 투자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로 미국과 영국의 금융 중심지에 360개 이상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고 자산 기준으로 미국 최대 은행 목록에서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고객 자산이 7조 500억 달러이고 활성 중개 계좌가 3,480만 개, 그리고 기업 퇴직 계획이 240만 개, 그리고 기업의 퇴직 계획 240만 개와 참가자들은 170만 개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찰스 슈왑에 대한 위기로는 나름 지금 나온 공식적인 보도 내용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았는데 한번 나름대로의 팩트 체크를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본 이후에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찰스 슈왑의 위기는 연일 보도되는 은행 위기론과 비슷한데요.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돈을 계속해서 빼서 더 안전한 곳으로 돈을 피신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찰스 슈왑도 그 위기망에 포착되어 위기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찰스 슈왑은 엄밀히 말하면 은행은 아닌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은행 파산과 은행 위기에 휩쓸린 것은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슈왑은 중개 고객의 투자연금을 스위프 어카운트라고 하는 스위프 계좌에 보관하는 은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스위프 계좌는 자동이체 계정이라고 해서 약정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자금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찰스 슈왑 안에 은행이 있는 거죠. 지난 작년 22년에 슈왑의 수익 208억 달러 중 절반 이상이 순이자, 수익 또는 채권 및 대출에 대해 벌어들이는 이자와 현금, 거기에 지불하는 이자 간의 차이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익률이 0.45%에 불과한데요. 현재 미국 국채에 3년물에 투자를 하면 단기금리가 거의 4% 정도인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투자하지 않은 현금을 당연히 0.45%보다 높은 수익을 불려주는 국채에 투자하는 걸로 현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현재 이런 현상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슈왑은 22년 4분기 말에 예금이 3,67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 3분기 대비 7%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금액이 유출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물론 슈왑은 현금 유출을 막기 위해 고객에게 지불하는 이자를 인상할 수 있지만 분석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객 포트폴리오의 전체 금액 중에 일부는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목적으로 현금으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고 슈왑은 전통적인 은행과 예금 경쟁을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 유출이 심해진다고 해서 모든 슈왑의 돈에 대한 이자율을 높여버리면 또한 그 돈이 그냥 어디에도 투자되지 않는 돈이라면 슈왑의 이익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데 수치로 계산을 해보면 모닝스타는 예금 비용이 0.25%가 증가할 때마다 수익이 약 9%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슈왑은 지난 22년에 EPS 3.9달러를 벌였고 팩트시트에서 조사한 결과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작년 말 기준 23년에 주당 4.88달러를 벌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제 이 상황 이후에는 4.07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슈왑 회사 대변인은 성명에서 슈왑이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율을 검토하고 다양한 현금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여간 현재 슈왑의 큰 문제는 현금 유출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입니다. 우선 슈왑 자체에서는 23년에 그것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따르면 2월의 스위프 계정에서 자금 유출은 1월보다 50억 달러 낮았으며 3월의 일별 일일 평균 유출은 2월과 일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선 그 돈의 전부가 슈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수익을 위해 떠난다고 했으면 이미 SVB 뱅크나 퍼스트 리퍼블릭, 크레딧 스위스 같은 은행 안에 돈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진작에 다 빠져나갔어야 했는데 슈왑은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물론 일부의 자금은 빠져나가게 되지만 이것이 슈왑이 이로 인해 수익을 적게 얻게 되는 결과를 주긴 하는데 슈왑을 망하게 하기에는 좀 빈약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상황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고금리 상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긴 현금 유출은 슈왑의 수익에 더 많은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고객 예금의 유출이 슈왑의 수중 현금 및 만기 증권에 의해 발생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회사는 연방주택대출은행 또는 FHLB와 같은 다른 자금 출처를 이용한다고 슈왑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증금을 4%가 훨씬 넘는 FHLB 차입금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슈왑은 손실을 당연히 입게 되는 이야기가 있죠.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더 많은 고객이 슈왑의 은행에 계좌에 현금을 맡기는 대신 MLF라고 하는 머니마켓 펀드나 국채에 돈을 넣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슈왑의 현금 확보가 좋지 않은 달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고객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돈을 인출하는 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현금 유출에 대한 우려 외에도 슈왑의 증권 포트폴리오에서 실현되지 않은 큰 손실에 대해서 또한 우려하고 있는데, 연말에 회사는 1,730억 달러의 만기 보유 증권 포트폴리오에서 약 140억 달러의 미실현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자본 기반의 핵심 척도인 회사의 유형 공통 자본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는 연말에 79억에 달했죠.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모기지 증권인 포트폴리오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치가 떨어졌는데, 슈왑의 현금 인출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증권을 팔기 시작하고 손익계산서에서 손실을 확정지어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일어난 일이죠. 슈왑 대변인은 회사가 유동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현금 공급원과 11월 30일 기준 1,480억 달러 규모의 판매 가능한 증권 포트폴리오에 접근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슈왑은 만기 전에 만기 보유 포트폴리오에서 증권을 팔아야 할 것이라고 대변인은 말을 했는데요. 우선 여기까지가 슈왑에 대한 위기입니다. 다음은 슈왑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견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우선 슈왑은 만기의 대규모 채권을 보유를 가진 다른 금융회사들과 함께 타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회사들의 예금 인출을 충당하기 위해 이러한 보유 자산을 큰 손실을 보고 조기에 매각해야 했다면, 그러나 슈왑은 유동성에 대한 접근성이 충분하고 대출 대비 현금 비율이 낮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슈왑은 채권 포트폴리오 내에서 실현되지 않은 손실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그 증권들은 기간이 되면 동등하게 만기가 될 것이고, 슈왑 자체에서 다른 유동성 공급원에 상당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만기 전에 채권들을 팔 필요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슈왑은 또한 전체 은행 예금의 80% 이상이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험한도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상당한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실리콘밸리 파산의 원인은 많은 금액을 벤처기업에 빌려주고 너무 큰 금액들이기 때문에 그 돈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서 한꺼번에 돈을 빼가려고 했다면, 슈왑에 있는 돈의 80% 이상은 보험공사의 보험한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들의 돈이기 때문에 뱅크런이 그렇게 쉽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입니다. 그냥 슈왑 안에 돈이 있어도 돈을 잃지 않기 때문이죠. 월스트리트의 일부 분석가들은 유동성이 풍부한 소매중개 예금 모델 때문에 SVB처럼 파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리를 하자면 찰스 슈왑의 위기는 단기간에 높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벌어진 고객 예금들의 이탈로 다른 은행들이 파산하는 원리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장기간 고금리가 유지될 때 슈왑도 자금 상황에 위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커버할 만한 방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슈왑이 파산하면 SCHD ETF는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투자하고 있는 SC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찰스 슈왑이 위험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바스켓 안에 포함된 주식들의 주가가 빠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설령 슈왑이 망한다 하더라도 높은 가능성으로 슈왑은 다른 자산 운용사에 의해서 인수가 되거나, 만약에 망하게 되면 SC 안에 있는 주식들의 비율대로 저희는 팔았을 당시의 현금을 계산받아서 받게 됩니다. 우선 저희 생각은 인플레이션 지표인 PCE 지표가 2%대로 낮아지는 모습이 나오면 연준도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지표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지표가 계속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 지금 찰스 슈왑 같은 메이저급 금융기업은 오히려 40-50% 떨어진 주가가 그때 샀을 걸 하는 후회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거나 SC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간 돈이 다 없어질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슈왑의 분기 회계 목표를 좀 더 모니터링하고 계속 나오는 보도자료들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